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5라운드 2경기 보내드립니다.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라운드 1경기에서는 지은팀과 지연팀 2대2로 승부가 났습니다. 이 주장이었던 박지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또 한 명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대2가 되면서 박지현 선수가 이제 주장으로서 이기면서 승점 2점을 가져가게 됐죠. 네, 특히 이 장혜령 선수가 참 눈에 띄는데요. 지난 대구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오전 전승을 달리고 있어요. 예, 장혜령 선수 올해 뭔가를 보여주려나 봅니다. 자, 오늘도 전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인지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오는 5월 9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챔피언 결정전이 치러지고요. 총 8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7라운드까지 풀리그로 치러집니다. 각 지명 맞대결이고요. 제한 시간은 10분에 40초 초읽기 5회 더문 6집판이 주어집니다. 승리 시 승점 3점, 패배 시 0점인데요. 2대2 동률 시에는 주장전을 가져간 팀이 승점 2점을 확보하고 패배한 팀이 1점뿐이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장전이 그만큼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의 순위는 어떨까요? 자, 지난 라운드에서 지은팀과 지연팀 2대2로 동률을 기록했는데요. 자, 지은팀이 1점을 가져갔고 지연팀이 2점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8점을 가져간 팀이 4팀이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화팀과 다영팀이 이제 맞붙는데 다영팀은 여기서 이제 분발을 해서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정화팀도 여기서 좀 승리를 거둔다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경기 중요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더는 어떨까요? 역시 주장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김다영 선수와 오정아 선수가 만났고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현재까지 전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 바로 김노경 선수입니다. 김노경 선수 아직 그 여자 리그에 진입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이제 뽑혔죠. 네. 예, 그러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방금 최명훈 해설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김노경 선수는 아직까지 여자 바둑리그 출전 경험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여수 거북선의 사지명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예, 사지명이라는 것은 일단 후보 선수로 보여지지만 또 주전 선수가 약간 부진하게 되면 기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또 좋은 내용과 좋은 승부를 보여준다면 주전 자리를 꿰찰 수도 있겠죠. 자, 김노경 선수가 오늘 대결하는 이 정유진 선수 역시 이번 여자 리그에 선발이 됐는데요. 서울 국악약품의 역시 사지명입니다. 예, 정유진 선수 아직 앳된 기사죠. 네. 이번 또 여자 리그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도약이 얼만큼 발전될지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5라운드 2경기는 정하팀과 다영팀의 대결이고요. 저희는 일지명 주장전 오정아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자, 각자 10분 초읽기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속기로 진행되는 이 온라인 대국이고요. 김다영 선수와 오정아 선수 오늘 두 선수 간의 7번째 만남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2번을 더 이겼더라고요. 대부분의 요즘 이제 기사들끼리 상대 전적을 보면 아무래도 좀 젊은 쪽 선수들이 상대 전적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좀 나이 차가 있는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좀 상대 전적에서 뒤지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역전이 오히려 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젊은 기사는 좀 더 이제 발전을 할 거고 나이 든 기사는 그렇다고 이제 오정아 선수가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서 집중력이 좀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 관리도 좀 잘 해야 되고요. 노력도 많이 해야죠. 오정아 선수 이번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역시 서귀포치 심리와 다시 한번 또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이제 주장으로 지명이 됐죠. 예, 오정아 선수는 이제 기사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이제 제주도 출신이죠.
오정환 선수가 뭐 어려서 이제 연구실에서 좀 간혹 이제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제주도 출신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네. 그럼 제주도 사투리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아주 구성지게 잘하더군요. 제주도 방언이 사실 좀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처음 들으면 좀 많이 생소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역시 3-3 정석이 등장을 했고요. 좀 다만 다른 점이라면 김다영 선수가 이 우측을 모두 소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소목을 두면 그 흑의 세 번째 수로는 항상 구침이 가장 먼저 이제 두는 수였는데 요즘에 구침을 생략하고 3-3을 먼저 침입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활동했던 기사들이 아마 인공지능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포석을 보면 이거 뭐 흑이 좀 바둑이 약한 친구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쪽으로 이 소목이 이쪽에 있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목이 있을 때는 이 백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걸쳐가면 너무 좋다 그래서 보통은 먼저 굳혀서 설사 후수를 잡는 한이 있더라도 좌상기 쪽을 못 두더라도 일단 여기는 굳히고 봤었는데 요즘엔 포석 이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구애받지를 않죠. 네, 오늘 또 김다영 선수가 준비해온 이 포진만 보더라도 바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참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이 날일자 걸침에 대해서 협공도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예, 협공을 하면 이 한 칸 높은 협공 이외의 그 어떤 협공을 하더라도 날일자를 씌우기 때문에 날일자를 씌워서 밑으로 이렇게 기는 형태는 흙이 좋지 않다. 그렇게 완전히 이제 정설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씌우는 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협공을 한다면 한 칸 협공을 하던가 아니면 입구자나 날일자로 봤는데요. 예전에 일본에 이제 본인방 칭호를 받은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본인방 수책이 바둑의 19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19 곱하기 19 이 칸이 변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입구자로 받는 이 한 수는 나쁜 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몇백 년이 흐른 지금 인공지능이 이 입구자 아니면 날일자로 이렇게 받는 것을 가장 좋은 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봐서는 당시에도 물론 지금보다는 그 무슨 어떤 정석에서의 변화도나 이런 것은 예전이 좀 부족할지라도 이 바둑의 이론적인 부분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 그 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요. 이 수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또 재평가되기도 하면서 최근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걸칠 때 입구자로 받는 것은 좀 발이 느리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선호하지 않았었고 저는 실전에서 거의 둔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어떠신가요? 최근에는 좀 두시나요? 근데 지금 요즘도 뭐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로 이렇게 걸침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정환 선수 우상기 하나 걸쳐두고 좌상기에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석을 진행할 때는 이 축머리를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하잖아요. 이 축관계를 보는데요. 지금은 축이 될까요? 예,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 단수의 축이 흙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젖히고
이렇게 끊을 때 이쪽을 끊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축이 불리하다면 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젖히죠. 축으로 잡히는 걸 임시방편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두고 네. 잡을 때 그때 나를자를 두면 빵 때릴 때 여기를 일단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빵 때림은 좋지만 그래도 이 한 점, 끄는 이 한 점을 축으로 잡히는 것을 예방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좀 정설이 됐죠. 근데 지금은 축이 유리하니까 흙이 그냥 끊고 젖히지 않고 그냥 나를자를 가겠죠. 이 형태는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년 전 정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이 모양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다 아는 정석이죠.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용되고 있는 정석입니다. 김다영 선수가 이 좌귀 쪽에서 선택을 할 때 어떤 걸침도 아니었고요. 이 귀 쪽 아래를 붙여갔습니다. 예. 많이 쓰이는 수법인가요? 3-3을 침입하면 백이 이제 이쪽을 막아서 여기를 키우려고 할 테니까 실전처럼 여기를 붙여서요. 이쪽으로 두면 그때는 이쪽으로 둬서 만약에 여기를 막으면 3-3 들 때 이쪽을 막는 게 아니고 이쪽을 막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늘면 이거는 이렇게 밀고 나를 자려 간다든지 아니면 밀지 않고 그냥 한 칸 뛴다든지 할 수가 있고 실전처럼 이 귀 쪽에서 맞게 되면 여기를 늘어서 예전에는 귀 화점에 한 점이 있을 때 이렇게 붙이는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건 날일자나 눈목자 굳힘이 어디론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반대쪽에 붙이는 경우는 있었죠. 근데 화점에 돌 덜렁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자리를 붙여가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었는데 이제 AI가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선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도 많이 이제 따라두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이곳을 두면 그래도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이것을 밑으로 늘면 여기서 한 칸을 딱 벌리고 협공 가는 것과 두 칸을 벌리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그런 수법이 애용되고 있죠. 네, 자, 오정환 선수 2선으로 늘어뒀고요. 그렇다면 김다영 선수 한 칸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예, 보통은 이렇게 한 칸을 두고요. 지금은 이 간격에서는 다른 수법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한 칸을 선택을 했고 이 한 칸 둔수의 의미는 이렇게 두면 먼저 붙여서 백도를 선수로 약간 찌그러뜨리고 요 돌을 발판으로 해서 이쪽에 압박을 하면서 백이 벌리는 것을 흙이 차지하면서 백이 중앙으로 나올 때 흐름을 타면서 나도 나오고 그러면 하변 쪽을 내 진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이곳을 둘 때 그럼 백이 이쪽부터 흙이 다가오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지키면 어딘가 지키면 흙도 여기 두 칸을 벌리게 돼서 이 자리도 좋거든요. 여기 단단하긴 합니다만 이 두 칸을 벌리게 되면 이 한 점을 이렇게 입구자로 준동하는 수단이 강력하기 때문에 요 형태에서 이 전체적인 형태에서 이렇게 한 칸으로 두는 것이 많이 애용되고 있죠. 자, 오정환 선수, 김다영 선수의 의도를 훤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변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
뭐 하변 쪽을 둬서 그곳 흙의 두 칸 벌림을 허용하는 것은 이 한 점이 준동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인다. 차라리 여기에 뭔가 하나 붙이고 협공을 가더라도 여기서 전투를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다영 선수 역시 준비가 되어 있던 수고요. 이 수에 대해서는 늘어서 받자니 좀 당한 것 같고요. 그럼 젖혀서 받을 이제 젖혀서 받으면 흙이 이쪽을 늘어서 이쪽인가요? 아니면 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만 해놓고 이렇게 두는 것은 글쎄요, 혼나나요? 이렇게 두면? 혼이 날까요? 이렇게 두는 것도 뭐 행마에 따라서 여기 두면은 뭐 많이 악수긴 하지만 흙이 또 선점을 하면서 두드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안 될까요? 이렇게 둬서 위로 늘게 되는 이 자세는 백도 기분은 좋거든요. 흙은 좀 뭉친 느낌도 있고요. 예. 젖힐 때 이쪽을 먼저 두는 건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여기를 늘어준다면 일단 활용이 약간 됐기 때문에 이쪽을 둘 것 같고요. 자, 우정호 선수는 차분하게 받아뒀습니다. 그렇다면 김다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게 없겠어요. 이 협공을 가게 되면 이런데 협공 가면 백도 중앙으로 나오면서 급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급전이 되면 누가 선수를 뽑을지 모르죠. 근데 이런 곳에서 요 잽을 백도 한번 참았기 때문에 참았다는 것은 반격을 준비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한번 움츠려가지고. 그럼 흑도 그냥 적당히 행마를 해서 백이 받을 때 다른 큰 곳을 가는 것도 뭐 사실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큰 곳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좀 원만하게 느슨하게 두지만 다른 큰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한 수법을 선택하죠. 이것은 여기를 선수로 적당히 처리하고 다른 큰 곳을 가겠다 그런 거고요. 큰 곳을 백이 글쎄요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또 여기 다가오는 게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 돌이 또 밑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두기도 또 싫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미는 것을 당하지 않으면서 좀 흙의 그 약점을 계속 엿보는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흙의 형태를 좀 보고 있군요. 그러면 다음에 붙여서 상대를 좀 끊어가는 요 돌과 요 돌을 끊어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백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다가오는 게 좀 아프더라도 오정호 선수는 한 칸을 선택을 했네요. 한 칸으로 둬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붙이는 건 남아있어요. 그럼 붙이는 걸 예방을 하려면 흙이 여기 밀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백도 이렇게 호구를 쳐서 그러면은 흙도 모양을 갖췄지만 나도 모양을 갖췄다. 그런 의미의 한 칸 뜀이죠. 네. 자, 흙도 바로 밀어서 보강을 하고요. 일단 그것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여기 젖히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후수로 받는 것은 어떨까 싶고 만약에 둔다면 여기를 밀어갈 수는 있는데 백이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쯤에서 손을 빼고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이쪽과 이쪽인데 지금은 여기가 백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이쪽에 두는 수의 값어치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굳힘이 그래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네,
자, 김다영 선수 구침에 있어서는 자, 시원하게 눈목자로 벌려뒀습니다. 지금처럼 백이 다가오는 자리가 좀 아프죠. 아픈 거죠. 아프죠. 네. 예. 항상 변 쪽에 벌리는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이곳은 백이 멀긴 하지만 벌리면서 이 흑돌을 압박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김다영 선수가 손을 뺐어요. 여기에 이 돌과 이 돌을 갈라치는, 백이 이렇게 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두면서 이걸 둔 다음에 갈라 나오게 되면 이 돌도 외롭거든요. 그러면 백이 이제 중앙을 둘 때 흑도 자연스럽게 살고, 그러면 이제 이 돌이 이 백돌을 압박하는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능률적인 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곳 착점을 한 것 같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백의 입장에서요. 그 부분의 약점도 지키면서 좌상기의 흙을 좀 압박해보면 어떨까요? 뭐 그런 수법은 여기 그냥 붙여서, 붙이는 게 척 봐도 모양을 정리하는 수법이죠. 이렇게 붙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일감으로 좀 보여지고요. 안 두면 이제 입구자루만 나오더라도 이 돌과 이 돌이 갈라지게 되면 흑돌에 의해서, 그러면 이 돌이 여기에 흑돌이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쪽을 백이 먼저 째고 나왔습니다. 그 행마는 과감한 행마법인데요. 근데 항상 째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흙이 이렇게 밀어준다면 이 밭전자 째는 곳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흙도 미는 수도 있었지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나를자로 행마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끊는 약점은 있지만 백도 함부로 못 나와 끊죠. 왜냐하면 여기 째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 나와 끊었다가 단수 맞고 째버리면 뭐 양쪽을 다 당하는 그런 도리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흙도 이렇게 밀어간 것은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 백돌이 점점 외로워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긴 한데요. 자, 흙이 이곳을 아낌없이 밀어준다는 건 역시 자, 째고 나오는 자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귀를 먼저 붙여봅니다. 글쎄요. 지금 백이 이쪽 막는 게 선수라고 생각된다면 여기는, 여기 바로 이 석정과 이 흑돌이 연결되진 않거든요. 이 돌 때문에. 그럼 여기를 백이 선수로 막은다면 다음에 이런 데 쿡 구부리면 그냥 꼬부릴 수도 있고요. 이 흑돌이 답답해지는데요. 이렇게 밀 때는 일단 여기보다는 여기 나를자는 두고 나서 뭐 이런 데 씌워가는 걸 엿본다든지, 뭐 백이 여기 둘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 나를자는 일감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었는데 일단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백도 늘어서 받아뒀고요. 거기를 받아주나요? 글쎄요.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받아주니까 여기 붙이는 수 때문에 또 여기를 뒀고, 흙도 그러면 여기를 지키기 전에 원래 여기를 하나 밀고요. 그러면 이곳을 붙일 때 반대쪽으로 하나 늘어놓고 두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형태는 예전에 좀 나왔던 형태예요. 이것을 한 칸을 둔 다음에 여기를 두면 백이 속수지만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받아주더라도 이 꼬부린 수가 후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둘 때 이거를 그냥 두면 이 수로 그냥 가만히 늘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 모양이 뭐 저도 한때 한참 공부할 때는 좀 많이 연구가 돼 있었는데, 그때 이곳을 먼저 밀어서 붙이면 안쪽을 늘고 한 칸을 띄었고,
그렇다고 백이 돌이 없는데 이걸 입구자 붙여서 젖힐 수는 없거든요. 자, 밀어서 획마를 만들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자, 김다영 선수 알기 쉽게 받아줬습니다. 좌상기는 가일수가 과연 필요한 장면인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렇다면 중앙을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김다영 선수의 선택이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자, 5라운드 2경기 정아팀과 다영팀의 대결이고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자, 상변이죠. 상변에서 뻗어나온 이 흑돌과 백돌이 좀 얽혀가고 있고요. 백이 지금 이곳을 뛴 장면인데요. 백은 받아라 그거죠. 안 받으면 이거 잘못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건데 흑이 여기 후수로 그냥 사는 거에만 집중해서 받고 있다가 이런 데를 꾸부림을 당하든지 날일자를 맞게 되면 흑이 너무 괴롭거든요. 네. 흑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돌을 선수로 살고 여기는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붙이고 여기 뛴 것이 집은 많이 벌었지만 바둑이 아주 급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를 후수로 받을 수는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를 뽑아서 여기를 와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그냥 손을 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래도 손을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손을 빼죠. 네, 자, 김다영 선수 손을 돌렸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하고 잡으러 가는 건 흑이 여기를 차단을 하고 백이 여기를 둬야 잡으러 가는데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두고 젖히고 이렇게만 둬도 축은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둬서 장문인데 어찌됐건 산 거 아니냐 석점을 잡고 네.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가 백이 두터워지더라도 요 잽 한 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쓸모가 약간 위력이 줄어들죠. 최소한 흑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김다영 선수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중앙의 날일자가 이 절호의 한 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백도 일단은 뛰어나왔는데 이렇게 본다면 아까 여기 한 칸 뛴 수로 먼저 여기를 꼬부리더라도 이 꼬부리는 이 자리가 워낙 명당 자리거든요. 이곳을 두더라도 과연 이 석점을 방치한 채 흑이 이쪽을 둘 수 있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백이 당장 여기 뭔가 없다면 이 한 칸 뛴 수는 약간 느슨한 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김다영 선수 날일자로 덮어 씌워갔습니다. 예. 백을 상당히 이제 압박을 하죠. 상당히 적극적인 선택이 나왔는데요. 오정호 선수가 이곳을 밀었다는 건 혹시 끊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뭐 끊을 수도 있고요. 일단 요것을 하나 밀어놓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둘 수도 있어요. 그냥 날일자로 두는 건 흑한테 이 자리를 막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절대 선수기 때문에 나와 끊을 수는 없죠. 주르륵 뚫어버려서. 요걸 하나 교환해 놓고 이곳을 둬서 여기 끊는 것과 뭐 이쪽을 두는 걸 맛보기로 하겠다. 그렇게 둘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오정화 선수 스타일상 여기서 끊고 나서 1점 불사를 외칠 수도 있죠. 유연하게 좀 판을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전투를 이끌지요. 오정호 선수 중앙을 끊어갑니다. 예, 뭐 오정환 선수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면 좀 이렇게 차분하고 좀 부드럽게 바둑을 둘 것 같은데 바둑 스타일은 중반전에 아주 사나워져요.
김다영 선수도 그러고 보면 좀 판을 장기전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좀 힘을 내어가는 바둑 아닌가요? 김다영 선수는 글쎄요. 그래도 이렇게 뭐 계산이나 이런 것도 뭐 언니인 김채영 선수하고 이제 비교를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좀 계산이나 이런 게 괜찮거든요. 뭐 아주 싸움 바둑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시는군요. 예, 오정화 선수는 예, 싸움 좋아해요. 자, 흑과 백 모두 이 중앙에서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어느 쪽이 좀 유리해 보이시나요? 백도 여기 이제 끊어가면서 흑이 여기 또 나와 끊기는 게 기분 나빠서 여기를 지켰는데 이 지키는 수가 사실 이 백돌이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이곳의 사활 때문에 아주 단단한 돌이에요. 여기가 함부로 흑도 손을 대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흑이 여기 둔 데까지는 백이 나와 끊는 이 싸움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곳이 선수고 백은 이 두 점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곳을 붙여서 여기서 이제 좀 흐름을 타서 이 두 점을 압박하겠다는 거고요. 흑도 자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백도 그냥 확 끊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뒀는데 이곳을 하나 찔러놓고 꽉 막는 이 자세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이곳 안 해도 될까요? 백도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자, 김다영 선수 몸싸움이 좀 싫었을까요? 자, 늘어서 받아뒀습니다. 예, 뭐 안 해도 되나 봅니다. 이곳을 두면 그때 두더라도 여기를 뚫릴 수는 없다. 뭐 그런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자세가 왜 백이 좋냐면요. 어깨를 짚으면 보통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 좁은 곳을 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을 밀어서 막은 꼴이 됐기 때문에 백의 행마상 약간 득본 것 같고 이쪽으로 느는 것은 글쎄요 어땠을까 싶은데요. 둔다면 차라리 젖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 이렇게 늘어서 꽉 막힌 자세는 일단은 흑이 좀 기분 나빠 보이는데요. 자, 오정화 선수가 부처관 수가 좀 통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그곳을 흑도 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일단 당연히 밀었고요. 백은 여기를 당장 두지 않더라도 이곳 느는 자리가 뭐 여기 붙이던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느는 거 이외에 더 이상 흑진으로 들어가는 수는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둔다면 느는 정도거든요. 이 교환은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뭐 중앙 쪽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역시 늘어뒀고요. 백이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번 미리 보는 여자리그에서 오정화 선수와 김다영 선수 나란히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오정화 선수는 박지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김다영 선수는 김혜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네요. 이제 여기서 중앙행마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방향이 좀 생각과는 다른 느낌도 있는데요. 늘면은 계속 밀리는 게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보고 네. 이쪽으로 행마를 해서 이 돌도 조금 엿보고 있고 그리고 이쪽 흑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백돌이 이렇게 어설프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두터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갈라놓으면
나중에 이 흑돌도 많이 압박을 좀 가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일단 흑돌 당연히 여기는 두고 싶죠. 네. 그러면 다음에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느는 게 기분 좋기 때문에 받을까요? 백도 여기를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흑도 못 살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런 데를 둬서 압박을 할 수. 근데 여기는 왜 막질 않고 이렇게 한 칸을 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압박을 해서 여기 좀 자세를 잡고 이 백도를 좀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도를 타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죠. 자, 김다영 선수 먼저 공격을 떠올리기보다는 자, 흑도를 좀 보강하는 느낌이 있는 한 수인데요. 근데 어차피 흑이 이쪽에서 안형을 잡는다거나 하게 되면 이런 교환은 이 흑돌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두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 미는 자리도 백이 여기를 붙이게 되면 자세가 아주 뭔가 딱 봐도 이쁘죠. 뭐 깔끔한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돌이 과연 얼마만큼이 값어치가 있느냐를 놓고 볼 때, 예, 이 수와 이 두 수가 어땠을까요? 네, 자, 베개의 형태가 좀 제격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자, 백은 흑에게 좀 삶을 강요를 하고 있고요. 그래프가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일까요? 글쎄요. 자, 흙이 더 두터워지기 전에 자, 교환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받아야겠죠? 여긴 받아야죠. 받고 이제는 뭐 이도를 압박하기보다는 잘못하다 후수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 눈목자구 침일 때 예전 같으면 이 어깨 짚는 수는 흑이 이제 간격이 여기가 눈목자구 침이 넓기 때문에 잘 안 뒀는데 요즘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것을 그냥 어깨 짚기도 하죠. 뭐 사선에 있는 돌도 막 어깨를 짚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깨 짚고 뭐 행마를 하면 흐름 자체는 확실히 백이 좀 편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정화 선수의 선택은 어딜까요? 좀 상대를 굳혀주기는 싫다. 그래서 이렇게 뒀는데 흑이 뭐 이런 곳에 반격할 수는 만약에 어깨 짚게 되면 흑을 굳혀주는 의미는 있지만 반격을 쉽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느슨한 행마를 했기 때문에 흑도 뭐 이런 끼우는 뭔가 이런 형태를 좀 엿보면서 반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밋밋하게 둬서는 흐름이 일단 백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김다영 선수 바로 반발합니다. 자, 반격을 떠올려 보고 싶은 장면이었는데요. 자, 오정화 선수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때 흑은 젖혀가겠다는
의미일까요? 치받고 끊는 거는 요 끊는 자세가 별로 안 좋고 그냥 모양상으로 이렇게 젖히고 늘어서 끼우는 수를 엿보고 이렇게 나오는 건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의 자세가 안 좋죠. 흙은 뭐 좀 악수기원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젖히고 끊어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이 바둑이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이 행마보다는 그냥 어깨 짚는 행마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설사 이렇게 두는 수가 정수라고 할지라도 바둑을 좀 어렵게 풀어가는 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바둑은 좀 복잡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 젖혀갔고요. 아, 끊는 것이 아니었네요. 근데 그 수는 이 자세 자체가 이 돌이 너무 악수라 그리고 여기 잡는 자세가 조금 백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 오정화 선수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흙은 끊어가겠죠? 여기는 끊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정환 선수가 이 석점을 잡아서 할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거는 약간 오산인 게 이것을 젖히고요. 끊는 거는 이렇게 해서 따로 살면 그만인데 여기를 젖힐 때가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죠, 이건. 왜냐하면 여기를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석점을 잡았지만 여기 이거 보십시오, 여기. 그리고 이 근처가 다 선수예요. 일로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데 늘어도 여기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만 두더라도 여기 근 45집 정도 50집은 조금 안 날 것 같고 50집은 좀 약하고 45집 정도가 그냥 네, 너무 크게 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상대를 굳혀주더라도 그냥 안정적인 행마를 하는 게 좀 더 이 바둑을 이끌어가기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네, 자, 바둑은 확실히 좀 어려워진 감이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끊어가질 않았네요. 이걸 안 끊어가나요? 여긴 끊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석점이 죽을까봐 안 끊었다는 얘긴데. 자, 김다영 선수가 한 박자를 늦췄습니다. 돌이 한번 뒤로 갔다가 이제는 행마를 흙이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 돌의 행마를. 이 돌의 행마를 흙이 먼저 하면 그 행마에 맞춰서 백이 행마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두면 먼저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건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이쪽을 먼저 어떻게 두기도 사실 애매하죠. 일단 끊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차하면 이 석점을 버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흙이 이렇게 보면요. 백돌은 이게 돌이 길어서 지금 살려고 마음먹으면 곳곳에 안형이 많아요. 공격을 당할 만한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흙이 지금 이 백돌도 약한 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석점은 그렇게 요석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 판단이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석점이 요석이라고 판단한 건 이곳을 끊어서 여기 한 점을 좀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중앙 행마를 먼저 하기보다는 옆쪽에서 먼저 단수를 쳐갑니다. 혹시 중앙 행마를 그냥 선택하는 건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죠? 예. 여기를 백이 여기서 어떻게 행마해야 될까요? 행마가 항상 바둑이 보면 행마가 좀 어려운데요.
백이 이 돌은 사실상 이런 데 찌르고 막기만 하더라도 뭐 온 곳에 이제 안형이 풍부하기 때문에 백돌이 공격을 당하는 돌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가정하에 한번 행마를 해볼까요? 네, 그럼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행마를 해주시죠. 자, 사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중앙 행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두 점은 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흑돌이 놓이게 하면서 두 점이 값어치는 해머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끊어서 뚫고 나오는 행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단수 치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고, 요 방면에 흑돌이 돌 형태가 좀 이상하거든요. 요 간격도 그렇고 요 단수를 맞게 되면서, 이렇게 단수를 여기를 맞게 되면 사실상 여기 어디를 하나 받아야 되는, 요 붙임당하면 안 되니까 요런 데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설령 이 두 점을 백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뚫고 나오는 행마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이곳을 그냥 있는 건 흑이 이런 자리를 두게 되면 좀 답답하죠, 행마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행마를 하는 건 아까 이렇게 끊어서 행마보다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방면으로도 힘이 없고, 아까 두 점이 두 점을 버려봤자 넉집짜리니까. 근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흑돌이 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서 행마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글쎄요. 제가 별로 찬성하지 않은 행마를 선택했어요. 네. 아마도 이 두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좀 아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돌 형태와 이 백돌이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백돌은 뭐 여차하면 따로 살 수도 있는 돌이고, 이런 돌이 이 나가는 행마가, 이건 살자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나가는 행마법인데 이쪽 방면에도 별로 영향이 없고요. 흑돌이 힘이 좀 좋아졌죠. 이 돌이 막 행마를 하다가 이 돌이 이쪽 돌과 연결되면 이 백돌도 뭐 좀 그 삶을 좀 도모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끊고 나가는 행마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쪽 방면에 힘이 없어서. 네.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흑은 계속해서 백에게 좀 삶을 강요하겠죠. 백대마가 후수로 또 살게 된다면 흑은 이 좌측 백돌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길 좀 두텁게 해서 여길 차단해서요. 네. 근데 너무 여기, 희망사항일까요? 근데 여기 차단할 때 자세는 흑도 좀 안 좋아요. 여기가 좀 힘이 없어서 뭔가 밀고 이렇게 둘 때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 뭐 맞춰쳐서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는 돌 형태가 좀 안 나오고, 치받으면 여기 밭전자를 째임당하는 형태라 별로 안 좋고. 근데 이렇게 둘 때 또 이 백도 이쪽으로 행마할 때 이 흑돌도 안형이 확실치 않아서 여기까지 좀 노리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흑이 연결을 해서 이 백돌을 이쪽으로 연결하라고 강요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여기가 포인트죠. 네. 자, 우선 이 부분의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언뜻 보면 백대무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돌은 지금 여기 이쪽 방면에도 안형이 좀 있고 여기 찌르고 막을 때도 여기 안형이 있고 흙이 이제 일단 잡으러 가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가 뭐 탄력이 아주 풍부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돌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요. 흙도 잘못 공격하다가 후수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백돌이 이쪽과 연결되면 안 되고 흙돌이 이쪽과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 근처를 어딘가 둬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도 좀 연결을 하라고 좀 강요를 하고 이 돌이 이 돌과 연결을 해놔야 전체적으로 두터움을 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프는 정확히 5대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뭐 비슷한 맥락이죠. 뭐 이쪽으로 두면 나중에 또 여기 붙이는 게 기분 나빠서 뭔가 이쪽으로 둔 것 같죠. 하여튼간 이 돌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는 백도 손 빼는 건 기분 나쁘죠. 이제는 완벽하게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까는 좋지 않은 행마라고 말씀드린 이런 행마도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백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로 젖혀놔야 되겠죠. 연결을 해놔야 또 요 두 칸이 간격을 백이 또 엿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바둑의 컨셉은 공중전이네요. 자, 중앙의 전투가 상당히 중요한 바둑이 됐습니다. 자, 예상대로 백은 약점을 지켜뒀고요. 이제 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둑을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쪽에 붙이는 게 흙이 신경이 계속 쓰여요. 사실 이쪽으로 뒀어도 이쪽이 조금 신경은 쓰였겠죠. 그럼 한 수 더 가일수를 할까요? 지금 흙도 갈 길이 바빠서 가일수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렇게 좀 임시 방편을 해놔서 뭐 갈라지더라도 뭐 따로 사는 것을 좀 염두할 수는 있는데 백을 너무 두텁게 해주는 의미도 좀 있어서 아니면 여기를 일단 한 칸 띄어서 이 돌이 뭐 연결하면 사실 이 돌도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를 띄어서요. 네. 저 김다영 선수 100개의 약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동의를 하지 않네요. 백 모양을 너무 굳혀주는 수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걸 두니까 그래프가 좀 바뀌었나요? 네, 이 수가 놓이니까 100 쪽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데 바로요. 아니네요. 여기까지요? 오정환 선수 이 흑돌 전체를 아예 보고 있는 근데 건가요? 이렇게 두면요. 흙이 여기 끊어가는 것을 방어를 하고 그리고 반격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과욕 아닌가요? 좀 이런 데를 욕심인가요? 그냥 둬도 받을 수가 있나요? 여기 받으면 여기 젖혀서 끊어갈 때 이 백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백이 이렇게까지 둔다면 그냥 바로 끊어가는 게 어땠을까 싶고
여기 둘 때 이제 안 받고 이쪽을 두는 건 뭐 이런 식으로 차단을 당하니까 득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오정환 선수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받는다면 자, 중앙의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이고요. 받지 못한다면 앞서 이 한 수가 좀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변 쪽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근데 여기 이거 저침당하면 위험하고. 근데 이쪽을 받으면, 이건 꽤 악수죠. 이게 한 점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흙이, 만약에 백이 그냥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허전하긴 한데, 둘 때가 마땅치 않았었는데, 지금은 돌 모양이 아주 깔끔해졌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뭔가 좋은 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갈수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능률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젖히는 수를 임시방편으로 예방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되나요?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여기 젖히면 잡히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못 넘어가요. 그 다음 이곳을 두면, 여길 둬도 이곳을 받아주면, 이렇게 둬도 막은 다음에 여기가 선수라,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 때 뭐 단수를 치고 뭐 이렇게 패를 하기에는 너무 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여기 둘 텐데요. 백의 연결고리가 확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길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둔다? 여기 차단했고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 연결하면 백이 온 동네가 다 끊어지는 형태인데요. 물론 흙도 이 돌이 못 살아있기는 해요. 뭐 바둑이 뭐 관전자나 해설자 입장에서는 재밌어졌어요. 네. 자, 김다영 선수 약점을 추궁합니다. 저 오정환 선수가 대처를 잘 해야 하는 장면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도 약점을 바로 역습인가요? 이걸 보고 2판 4판이라 그러죠. 뭐 이건 뭐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제. 자, 이수를 두기 위해서 오정환 선수가 앞서 입구자를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러고 여기를 붙이나요?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좋은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승부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돌이 얽히고 설켰어요. 일단 그냥 끊었고요. 자, 오정환 선수 흑돌 전체를 끊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전투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쩌면 수상전의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예. 이곳을 막아서 흙이 이렇게 하고 2점을 잡을 순 없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요 가장 중요한 요석이 떨어지니까. 근데 흙도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나가놓고 이곳을 받으면 백도 지금 이 전체가 흙도 못 살아있고 백도 못 살아있고 완전 얽히고 설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 접전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요. 자, 이곳에서 어쩌면 승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연 오정화 선수와 김다영 선수 이 전투의 승자는 어느 쪽이 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오정화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주장전이고요. 이곳에서 어쩌면 승부가 날 수도 있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곳을 받아야 되죠. 어차피 여기를 보강을 해야 이 두 점을 노릴 수가 있고. 근데 백도 지금, 예, 어디를 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여기에 흑돌이 와서 여기 뛰는 것도 백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뛰면 나와 끊어도 단수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다 잡히면 네. 이 돌이 살아가도 백이 안 돼요. 자, 흑과 백 서로 약점도 많고요. 신경 쓸 자리도 많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 어디부터 풀어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돌을 살리자고 했죠. 흑이 여기 두는 건 나와 끊는 건 안 돼요. 나와 끊는 건 그냥 요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백이 안 되는데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늘어서 넘는 거하고 이곳을 받으면 근데 받고 나와 끊어도 단수 치고 쉽게 그냥 이렇게 되면 백이 잡혔네요. 좀 자충이 되나요? 그러면 여기 한 칸 뛰는 수단이 남아있으면 흑이 뭐 여기보다 지금 여기만 두더라도 이때 어떡하죠? 예, 그곳을 두어 가죠. 자, 과연 이 수에 대해서 백은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저희가 살펴본 수로는 백이 꽤나 곤란해 보였거든요. 흑도 여기를 차단을 해야 되고요. 나와 끊는 건 안 돼요. 뭐 이렇게 두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막기만 해도 안 되죠. 나와 끊어도 입구자를 먼저 가면 그 다음 단수 치면 수상전이 안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백의 응수가 곤란한 것 아닌가요? 흑이 입구자로 붙였을 때 백이 어떤 수법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붙이죠. 자, 김다영 선수 붙여갔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 지금 상황을 좀 타게 해낼 묘수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 하변 100 넉점을 포기하는 수예요. 이제는 흑이 뭐 이렇게 입구자 붙여도 되고요. 일선에 빠지면 여기 뭔가 아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둬서 이 한 칸으로 이 돌이 다 잡히게 되면 아까 여기 두 칸 처음에 둔 이 수가 거의 준 패착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다 안정적으로 입구자로 붙여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돌 4점은 너무나도 요석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 버팀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여기 막으면 그냥 잡혔는데요. 오정화 선수 좀 착각이 있었던 걸까요? 자, 중앙에서 두 선수가 급격하게 좀 불이 붙었는데 좀 허무하게 승부가 난 느낌이 듭니다. 예, 일선에 막히면서 이 돌이 다 잡혀서는 바둑이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오정화 선수 예, 지금 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두 칸 벌린 수가 좀 많이 이상했어요. 이걸 두면서 입구자를 둬서 맛보기로 하니까 백이 이제 급해져가지고 좀 약간 무리스러운 싸움을 하면서 순식간에 바둑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수로는 여길 지켜두던가 아니면 바로 끊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했죠. 네, 오정화 선수가 좀 욕심을 부린 장면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예, 너무 이제 실리를 좀 차지하려고 하다가 좀 교환을 해놓고 두려고 하다가 약간 좀 무리스러운 교환이었고, 김다영 선수가 아주 적재적소에 반격을 하면서 순식간에 바둑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순식간에 또 불이 붙었던 전투였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김다영 선수가 백을 잘 응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주장전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는 정아팀과 다영팀의 이지명 맞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영팀의 허서연 선수 그리고 정아팀의 김신영 선수가 만났는데요. 자, 두 선수 여태껏 두 번을 만났는데 김신영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과거 성적이고요. 요즘 허서연 선수가 바둑이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오늘은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요. 허서연 선수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올해도 또 여자 바둑 리그에서 허서연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각 팀의 감독님들이 지금 현재는 실력이 약간 모자랄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1, 2년 뒤를 보면서 선수 선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허서연 선수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부안 곰소소금의 김효정 감독이 처음 이 허서연 선수를 이지명으로 선발했을 때는 과연 이지명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또 성장을 했고요. 이제는 좋은 모습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영 선수 하면 또 국내 기전에서 또 좋은 활약을 또 많이 보여줬던 선수고요. 이 선수 하면 참 안정감이 느껴지는 기풍이 떠오릅니다.
예, 그렇죠. 아주 유연한 스타일의 기풍이죠. 근데 결정적일 때 좀 실수가 예, 간혹 나와요. 어, 자, 허서연 선수가 적극적으로 자, 초반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이 허서연 선수의 기풍을 떠올려 보면 마찬가지로 참 유연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예, 바둑이 많이 이제 사나워졌죠. 그곳을 끊었다는 것은 이 선의 한 점을 잡겠다는 거죠. 중앙의 한 점은 좀 가볍게 보는 걸까요? 그래도 이 선의 한 점을 잡아서 뭐 하변 쪽에서 귀 쪽으로 이어지는 집을 일단 확보해 놓고 바둑을 이어가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요. 아, 이수가 가능한가요? 거기 둘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허서연 선수 초반부터 화끈한데요. 전 바둑이 이제 좀 사나워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나워질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그곳 1선까지 절대 선수로 두는 자리라 백도 워낙 많이 당하고 시작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흑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일단 그렇게 버리나요? 하변 석점을 버리고 그 대신 이제 중앙 2점을 제압할 수가 있죠. 단수치고 한 칸을 뛰게 되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한 칸을 띄면 맛보기가 되는 거죠. 예, 다음에 빠지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백이 잡아야 되고 이제 장문으로 흑도 백 2점을 이제 제압할 수가 있죠. 네,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어때 보이시나요? 부분적으로는 흑이 잘 됐는데 지금 백이 둔 그 자리를 백이 차지하면서 흑이 행마하기에 이쪽에 좀 돌이 듣는 게 있어서 이제 나가면 다음에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뚫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흑이 이 미는 여기가 선수인데 밀어가나요? 네, 백도 자연스럽게 타고 나오는 행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글쎄요. 밀어서 이렇게 뚫리는 이 형태는 흑의 행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2점을 잡았지만 나중에 이런데 뭐 듣는 게 많거든요. 네, 이 부분의 형태는 확실히 백이 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어, 차단해 가는 것이 제격인가요? 근데 이거는 흑이 이수루는 그래도 이렇게 붙여서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결국은 흙이 단수치고 사활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돌의 자세가 너무 안 좋거든요. 흙의 스텝이 좀 엉킨 느낌이 듭니다. 횡마가 좀 탐탁지는 않은데요. 어느새 인공지능 그래프도 꽤나 하얗게 뒤덮여 있고요. 예, 백은 지금 이렇게 입구자 가는 것보단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서 행마를 하다가 나중에 여차하면 이거를 그냥 밀고 나와서 이렇게 끊어가는 수법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석점이 살아가면 여기가 다 위험해지고 지금 이쪽과 연관 지어져서 뭐 연결되면 또 흙이 후수로 사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행마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허세현 선수는 바둑이 좋다고 보고 무난한 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곳을 젖혔다는 건 혹시 패를 생각을 하나요? 일선을 젖혀가네요. 근데 그 패는 백이 끄는 다음에 흙이 패를 들어갔을 때 백이 딴 데를 둬도 그냥 때리는 것은 별게 없어요. 또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패가 너무 커지고. 네. 초반부터 흙과 백이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바둑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백이 그냥 이 때린 걸로 여기를 먼저 이어서 이 돌이 살아가면 이걸 다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를 때릴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흙이 좀 기분이 좋네요. 자, 중앙에서는 흙도 좀 행마가 풀렸고요. 이제는 이 좌악이 쪽 패가 아니라 자, 흙은 전장을 좀 옮기자고 이야기하네요. 허서연 선수 한 수 교환을 해두고 아예 패를 해소를 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떤 흐름인지를 모르겠어서요. 최명훈 해설위원께서 좀 흐름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백도 아까 이걸 들여다보는 거는 너무 큰 실수였던 것 같고요. 그냥 이걸 흙이 뒀을 때도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살려서 이걸 버리더라도 이 돌이 이쪽과 연결되면 바둑이 계속 많이 유리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좌변의 그 좌하기 쪽에 패소하다가 흙에게 좀 역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집으로는 뭐 그래봤자 몇 집 안 되거든요. 흙이 여기가 아주 너무 깔끔해지면서 백이 많이 유리했던 바둑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복잡해졌죠?
흑은 공격 또 공격입니다. 자, 앞서 이 초반의 실점을 김신영 선수가 좀 이곳에서 좀 회복을 하려는 듯한데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그래프는 여전히 백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흑은 여기 절대 선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압박하면서 이 돌과 연관 지어져서 뭔가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곳까지요. 옆쪽으로 끊었습니다. 그 수가 성공하면 백이 쉽게 바둑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여기서 흑이 젖혀가면 백도 두 점머리를 두드려 맞는 형태라 모양 자체는 별로 안 좋거든요. 자, 우선 백이 좀 좋지 않은 형태를 자초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변화를 했다는 건 허서연 선수도 자신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글쎄요. 이게 수상전이 백이 빠른지도 의문이고 흑돌이 일단 이 우하기 쪽과 연결만 되더라도 이 돌 전체가 쉽게 살 수가 있는 건지. 이 백도 괜찮을까요? 예, 그곳을 둘 때 일선에 빠져놓고 뒤쪽에서 조여가면 수상전이 그렇죠. 거기를 늘고요. 백이 대무리를 했어요. 백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 수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자, 그래프는 흑 쪽으로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허서연 선수가 의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판을 짜 나갔는데 좀 실수가 등장을 했고요. 하변 전투에서 이제 좀 많이 유리한 것을 좀 잘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는 반대로 흑 쪽에서 좀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여기는 이어놓고 둬야죠. 이으면 계속 백도를 압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면 될 텐데 여기 이렇게 끊어서 한 점 잡히는 게 백도 완전히 안정이 되고 집으로도 엄청 크거든요. 그렇다면 흑이 좌상귀로 향한 수는 좀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흑이 너무 이득을 많이 봐서 이제 바둑을 쉽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하변은 적당히 둔 상태로 그냥 큰 곳을 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렇게 둬서 이제 너무 많이 이득을 봤으니까 쉽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저 작전이 좋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를 먼저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여기 중앙을 지키지 않은 상태라 이 백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앙이 다칠 것 같았는데 김신영 선수는 너무 많이 이득을 보니까
좀 이제 바둑을 쉽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신영 선수의 이 생각과는 좀 다른 그래프죠. 바둑이 길어질 조짐이 보였는데요. 어느새 백은 상변에서 좀 자리를 잡았고요. 그 사이에 흑은 좌상기를 좀 파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변 쪽에 한 점 있는 게 가장 클까요? 집으로도 예, 크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제 거기가 상당히 큰 자리였는데 흑이 근데 지금 여기도 또 막상 손을 뺀 상태라 이런데 젖히면 기분은 나쁘네요, 백이. 지금 흑이 바둑이 많이 우세해 보입니다. 여전히 흑이 좀 우세할까요? 너무 많이 이득 봤죠, 여기. 이쪽으로 위에서 단수 치는 자리를 밑에서 끊었다가 그 돌이 고스란히 다 잡혔기 때문에 허세현 선수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백이 좀 힘을 내야 하는 바둑입니다. 좀 갈 길이 바빠 보이는데요. 또 김신영 선수가 이렇게 바둑을 정리하는 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유리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기는 하죠. 자, 백도 살금살금 자, 중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우상귀 쪽부터 우변까지 흑의 집이 커 보이긴 하는데요. 백이 실리로 많이 모자란가요? 예, 지금 이제 진행이 빨리 돼서 뭐 개가를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끊었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흑이 좀 유리하겠죠. 백이 이렇다 할 집이 척 봐도 좀 몇 집 안 돼 보이죠. 지금 어디가 가장 큰 집인지 잘 모를 정도로 백이 이제 큰 집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좀 백의 불운이라고 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크게 좀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약한 것도 잘 안 보이고 벽돌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게다가 위험해 보이는 돌도 보이지가 않고요.
주장인 김다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허소연 선수만 승리를 거둔다면 승리는 또 다영팀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정아팀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 보는 여자리그 같은 경우는 이 주장전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국 갑조리그 그 승점 방식과 같은 방식이죠. 자, 이번 시즌 이 김신영 선수는 바둑리그에 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허수연 선수는 지난해 또 우승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2연패에 도전을 합니다. 게다가 또 부안 곰소소금팀은 이 선수 전원을 또 보호를 했거든요. 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네. 예, 이유가 되죠. 예. 자, 오유진 선수와 허서연 선수, 이유진 선수의 이번에 김상인 선수가 또 추가로 선발이 됐습니다. 예. 올해는 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전반기에는 일단은 그 외국인 선수 용병 선수는 참가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0 시즌 전반기는 한국 선수들, 이 국내 선수들만으로 대결이 치러지게 됩니다. 용병 선수들이 이번에 출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국내 이 신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1, 2, 3지명까지 지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4지명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 선수로 대체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이제 여건상 외국인 선수를 전반기에는 일단 합의하에 이제 그 용병을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4장에 그 젊은 또 선수들이 많이 선발이 됐죠. 네. 자, 수수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수수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잘못 두는 정도로는 바둑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데 지금은 아까 허세연 선수가 약간 무리스러운 판단을 내렸어요. 여기를 끊어서 싸우다가 무슨 패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무기력하게 수상전에서 한 수 부족으로 다 잡혔단 말이에요. 글쎄요, 언뜻 봐도 한 20집 가까이 손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허세현 선수가 이 우변 쪽에서 손해를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이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 중앙 쪽에서 팩감을 쓰면서 약간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우세를 유지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좌기 쪽 패를 해소한 것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의욕적으로 좀 진행했던 이 작전이 좀 실패로 돌아갔고요. 자, 그와 동시에 좀 흐름은 흑 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끊어놓고 손을 빼야지 한 집 득이죠. 그냥 있게 해주는 것보다 하나만 끊어놔도 백이 두 번을 더 받아줘도 두 번을 더 가입수를 해야 되니까요.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날까요? 예, 지금은 집 차이가 제법 나는 것 같고요. 초반 이곳을 해소한 장면부터 전체적인 모양을 보시면 여기 백집이 너무 많이 줄었고요. 여기 집이 늘어날 동안 여기 흙집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백이 초반 모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손해봤어요. 이번 미리 보는 여자 리그에서 현재까지는 다영팀이 좀 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여태까지의 이 부진을 좀 만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정하팀도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이 상위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신영 선수가 아예 끝을 보자고 하네요. 예. 패를 물러설 수 없으니까 이제 버텨갔는데요. 흙은 뭐 사실상 꽃놀이 패죠. 약간 손해보는 정도기 때문에 패를 들어가서요. 자, 부담은 이 백 쪽에 좀 가중되어 있습니다. 네, 백도 계속해서 팩감을 사용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흑에게는 참 부담이 없어요. 예, 상변에 사실상 거의 꽃놀이 팩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백은 저 패를 지면 안 되거든요. 저 패를 근데 이겨도 글쎄요. 자, 허재현 선수 자, 물러서서 받았고요. 자, 과연 김신영 선수 여기서 더 패를 결행할까요? 예, 그곳을 단수를 패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쳐놨죠. 팩감을 키워놓기 위해서.
이제 백에게 자, 어떤 팩감이 남아 있을까요? 그곳에 네, 근데 팩감이 그건 있군요. 넉점으로 때려서 집으로도 손해고요. 저렇게 손에 팩감을 쓴다는 건 이제 팩감이 다 떨어졌다는 뜻이죠. 네, 좀 여러모로 백이 좀 괴로운 장면입니다. 허서연 선수가 더는 버티지를 못했고요. 김신영 선수가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정하팀과 다영팀의 5라운드 2경기였습니다. 오늘 바둑 어떻게 보셨나요? 오정화 선수와 이제 김다영 선수의 바둑은 오정화 선수가 바둑의 흐름이 이제 중반에 이제 확실히 좋아졌는데 네. 너무 무리해서 좀 이득을 보려다가 이제 김다영 선수의 한 방에 이제 무너진 그런 내용의 바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허서연 선수와 김신영 선수의 바둑도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초반에 이제 허서연 선수가 유리했는데 허서연 선수도 이제 우변 쪽에서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갑자기 뭐 수를 내려다가 갑자기 한 수 부족으로 한 20집 가까이 손해본 네.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손해가 너무 컸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한 명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아직 정하팀과 이 다영팀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는 5라운드 3경기 예고해 드릴게요. 자, 5라운드 3경기에서는 해민팀과 채영팀이 대결을 합니다. 자, 해민팀은 아직까지 좀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요. 채영팀은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이제 사장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어지는 5라운드 3경기 해민팀과 채영팀의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훈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